네,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7월도 다 갔네요. 7월 마지막 주 주간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통 보면 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올려보면요. 종목에 대한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저 특히 좀 그 이슈가 되는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이런 쪽들에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면 조회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요. 자, 만약에 조회수가 목적이었다라면 에코프로 BM 막 이런 거 좋다고 막 떠들면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거는 그만큼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향후에 좋을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뭐 유튜브 막 이렇게 뒤져보고 막 그렇게 좀 다 좋다 좋다 그러는 거 그런 거 사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벌고 깨지는 사람들은 바보겠죠. 하지만 그 일부 현명한 투자자들은 향후에 있을 거, 지금 이슈가 되는 거 말고 그런 거를 찾는데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회자가 안 되고 있지만 향후에 좋을 거 이런 거를 찾는 데다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 이 주식시장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뭐 시장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시장을 보고 전체 리스크를 감지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우리 생방송방만 하더라도 지금 이때 초기에 제가 지난주 그전주 그때 저 종목 영상 올려드리면서 수요일에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려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냥 저 일반적인 수준의 얘기하고 말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올려드렸죠. 살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 시장 상황이 왜 쎄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우리 생방송국에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리고 현금도 만들어 놨습니다. 현금도 꽤 많이 뭐 종목도 한 4개, 4개 이상, 5개, 5개 정도 팔았겠네요. 자, 뭐 조금 좀 많이 번 거, 그거 빠져나오면서 조금 손해난 거, 그런 것들 같이 빠져나오고, 전체적으로는 꽤 많이 수익을 내고 지금 정리를 하고, 저, 지난주에 목요일 날인가? 아마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주식을 좀 샀어요, 또. 자, 요거는 전체 시장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장을 보는데 노력을 기울이신다라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 반등은 조금 나왔는데요. 다우가 한 1.6% 정도 올라오고요. 나스닥이 1.03%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이 1.11% 정도 올라오고 여기 HTS에는 안 나오던데 그 러셀 2000 지수는 나스닥보다 다우 지수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스닥이 제일 못 오르고 있죠. 그런 현상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시장이 막 이렇게 급등하고 그렇게 됐던 게 빅테크들 때문이었잖아요. 빅테크들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일부 우려감들 뭐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서 대형주 그러니까 뭐 다우 쪽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순환매는 약간
약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미국 시장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는 저는 반등이 최소한 뭐 한 주 중반 이후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반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 초반에 만약에 또 좀 흔들리고 그러면 주식을 또 좀 더 채워 넣을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저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그것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줬던 거는 이거죠. PC 물가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CPI가 있고 PC가 있죠. 자, 이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 PC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거. 자, 근데 뭐 그 항목별로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소비자 물가 지표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제는 이 PC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헤드라인 PC 월별로 보시게 되면 2.5% 정도 올라왔죠. 근데 전월 비해 갖고 2.6에 비해서 0.1%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월별 PC 같은 경우는 전월이 0.00 오른 거 없었죠. 근데 0.1로 조금 0.1% 정도 올라왔는데 요건 괜찮은 수준이죠. 이게 마이너스 나와버리면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죠. 자, 근데 전월에 0.00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월은 물가가 오른 게 없었는데도 물가가 0.1%밖에 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마찬가지 근원 물가는 그 헤드라인 물가에서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하고 식료품 요런 걸 제외한 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원 물가 월별은 2.6% 정도 수준으로 안정이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월 비해 갖고는 전달이 0.1이었는데 0.2가 나왔는데 뭐 이거 역시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죠. 뭐 곱하기 12 하면 2.4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0.1도 나오고 자, 요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을 줬어요. 자, 이 PC가 발표되면서 야, 뭐 저기 9월 달에는 금리 인하하겠네. 요런 심리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패드워치를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에 제가 패드워치를 조금 띄워놨는데 보시면 자, 7월 31일 이틀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일 새벽입니다. 그때 통화정책회의가 발표가 돼요. 미국 시간으로 7월 31일하고 31일 이때 물가지표 연준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1일 새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금리는 동결할 거예요. 자, 지금 현재가 5.25에서 5.5죠. 자, 근데 9월 달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한 번 금리 인하할 확률이 87.7%. 그리고 두 번 0.5 이때까지 9월 8일까지 0.5를 인하할 확률이 11.9%. 자,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 두 개 합치면 거의 100%죠. 요거까지 합치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을 100%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만 뭐 0.5냐, 0.25냐, 아니면 또 이번 달에 내리고 다음 달에 또 내릴 것이냐, 뭐 그런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좋다. 근데 대통령 선거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딴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주가나 아니면 경제 지표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현재 집권당에 유리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는 뭐 그딴 소리를 하는데 경제가 망가지건 말건 나만 대통령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다행히 최근 들어서 조금 다행인 거는 해리스가 선전을 좀 하고 있어요.
해리스가 선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안 볼 확률도 좀 점점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새벽에 나온 뉴스는 오바마도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 아까 보셨듯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한 뉘앙스를 좀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좋다. 뭐 금리 인하 또 시기도 저울 중이다. 한 요 정도 얘기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니까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는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실적 발표를 하는데 뭐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 목요일 아침 그럴 때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수요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나올 거고 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시장이 이 빅테크 기업들 뭐 AI에 대한 우려감들 요거는 AI에 대한 우려감들은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이클이라는 게 그래요. 원래 사이클이라는 게 좀 어떤 신산업들이 나오면 간략 이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는데 간략하게만 할게요. 자, 어떤 신산업이 이렇게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좀 쉬는 구간 그런 구간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보시면 그 닷컴 버블 때 보시게 되면요. IT 혁명 때 뭐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 90년대 말 이때 이런 모습이었죠. 자, 코스닥만 하더라도 난리를 쳐서 이렇게 가다가 두들겨 맞고 거기서 뭐 다 좀 걸러질 종목 기업들 걸러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이런 사이클이 시작되는데요. 사이클 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스닥 뭐 이런 국면에서는 새로운 기술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AI라는 틀 전체적인 틀 이게 커간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다가 쉬다가 하는 종목별로는 그런 사이클들 요런 부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뭐 사이클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수박 겉핥기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영상이. 자, 뭐 따로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뭐 그런 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전에 이때 쎄쓸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장을 좀 조심했고 현금 좀 만들어 놓은 거를 지난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때 좀 투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장 안 될 것 같으면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으면 투입을 안 했겠죠. 그냥 현금을 들고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아직도 현금이 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더 움직이는 모습 봐서 투입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자, 뭐 요거는 순전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 그 입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빠진 것도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거의 2,900포인트 근처였었죠. 거기서 2,700포인트 근처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200포인트를 숨도 못 쉬고 그냥 내려꽂았다는 얘기예요. 자, 저 기술적인 부분들 본다라면 보시면 여기 자 6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파란 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에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 TV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런 국면에서는 꺾여도 회복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여기서 뭐 설마 쫓아가면서 뭐 매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요. 자, 뭐 그 전에 미리 대응을 좀 현명하게 하셔서 현금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종목별로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나 섹터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장 계속 갈 때는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야, 이거 살 게 별로 없네.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요. 지금은 보면 살 종목이 아주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살 종목이 널려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조금만 신경 써서 종목 선정을 하신다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반등 나오는 거 그 과정을 좀 봐야 돼요.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죠. 여기서 뭐 반등이 반등답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리스크 관리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